자,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교과서 수특에는 뭐 사회구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다루면 이 단원 끝일 것 같아요. 개인과 사회구조 그리고 일탈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만 우리가 좀 익히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라는 거, 명목론과 실제론 다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목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중에서 어떠한 형태의 객체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가지고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래요. 사회는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해 라는 거죠. 사회 명목론은. 자, 사회는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인과 사회 중에서 어떤 형태의 객체를 조금 더 중시하니? 녹음에 다 들어갔겠다. 개인이요, 그죠? 반대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죠? 사회의 어떤 실제성을 더 강조하는 형태의 이론이다. 그 정도 알아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명목론을 보게 되면은 그죠? 명목상 존재에 불과하다. 개인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어떤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는 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혹은 개인의 합으로 환원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인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굳이 사회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이론, 가장 관련된 이론으로서는 이제 사회계약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뜬금없습니까? 사회계약설 정법했던 친구는 좀 알 텐데. 홉스로 그루소, 그죠? 홉스로 그루소가 공통적으로 했었던 말이 있죠.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공동체주의와 이제 반대로 대척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랑 사회계약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명목론은 가장 밀접한 이론으로서 사회계약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도 그죠? 자유주의가 애초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설로 인해서 나온 이데올로기야. 거의 동의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됐니? 뭐 그 정도? 사실 명목론 실제로는 개꿀 문제임. 자, 사회는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론, 그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 표현이 이제 좀 중요하죠. 이제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사회는 개인의 바깥의 존재를 하고 개인을 구속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구속성, 외제성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죠. 혹은 뭐 강제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강제하고 규제한다. 외제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밖에 실제적인 무언가로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과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는 이론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자유주의에 대척되는 공동체주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뭔가 공동체의 본연의 가치들이 개인의 모임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가 플러스 알파 썸띵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회 위기체설 같은 것들이 관련 이론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의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이 되어서 뭔가 제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합의, 그죠? 가치 합의라든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거듭난다. 사회 위기체설인 거죠. 그 사회 위기체설이 그래서 사회 실제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저 사회학자가 이제 실제로 원자죠. 네, 대표적으로. 예, 에밀 듀르케임. 그죠? 응? 뭐라고? 아노미. 오케이. 아노미도 좀 이따 할 거니까요. 그죠? 듀르케임은 네, 집합 의식을 강조했었던 네, 대표적인 사회학자죠. 몰라요. 막 듀르케임의 집합 의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옛날에 그 종교나 그런 어떤 집단을 연구했었던 학자여서 그렇습니다.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뭔가 집단 의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개개인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어떤 집합 의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인 활동을 하고 의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뭔가 찌릿찌릿한 그들끼리 통하는 뭔가 전기가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집합 의식인 거죠. 듀르케임은 그래서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얘기를 제가 하진 않겠지만 대표적인 사회 실제론자입니다. 듀르케임은. 좋아요. 네, 실제론 명목론은 쉽습니다. 네, 생각만 하면은 네, 쉽고요. 그런 어떤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일탈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고 일탈 정의라든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일단 구성원 대다수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죠? 구성원 대다수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혹은 이제 규칙과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거. 크게 이렇게 좀 두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교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규범이죠, 규범. 규범을 벗어나게 되면 그 친구는 일탈을 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다수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 그죠? 근데 대놓고 이렇게 사기를 쳤다든지 불법 도박을 했다든지 일탈이죠, 일탈. 구성원 대다수가 그런 형태로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마를 핀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구성원 대다수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이죠. 그죠? 규범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탈은 그렇게 긍정적이라는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회 통합이나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되겠죠. 자꾸 세상에 사기가 많아지고 한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기보다는 서로를 경계하는 사회가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이제 일탈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문제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 문제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대마 같은 것들이 합법화 문제 같은 게 발생했던 계기들은 대마초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인 거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마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불법 약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할까? 논의들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 게 그런 데에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불법이지만요, 그죠? 기타 뭐 어떤 게 있을까?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그죠? 그 이전에는 간통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은 뭐 형법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죠? 형법상 처벌을 받았지만 그때 계속 불거졌었죠. 논란이.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 간통죄는 일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한 거죠. 물론 형법상의 일탈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슈화가 되고 이제 구성원들이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걸 이제 일탈이라 부르지 말자. 이제 형법상으로요. 부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그 자체의 증명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뭐 펜타닐 문제 이런 것도 많죠, 그죠? 마약 문제 같은 너무 심각하니까 요즘 뭐 어떤 아티스트들이 펜타닐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사회 문제죠. 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그 일탈들을 봤을 때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간통죄 같은 것들이 어떤 때에는 죄였다가 어떤 때에는 삭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죠?
adultery, 이제 간통입니다. 이 간통이라는 것이 criminal offense, 이제 법적인 이제 형법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국가에선 간통이 죄가 아닌데 어떤 국가에선 간통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1850년대는 잉글랜드에서 이제 abolished, 그죠? 없어졌다는 뜻이죠. 사우스 아프리카 14년 없어졌고, 재팬 47년에 없어졌고, 사우스 코리아 2015년에 없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일탈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일탈이 아닌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서 누군가는 어딘가는 언젠가는 일탈이라 불렀던 것이 아닐 때도 있고 일탈이 아니었던 것이 일탈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탈이 가장 큰 특성으로는 상대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일탈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KA 안악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노미, 낙인, 차별적 교제 이론, 요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일단 아노미는 일단 그죠, 혼란하다, 혼란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낙인 이론은 또 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혹은 마지막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쟤랑 놀지 말랬지? 라고 하는 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부수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든 기출을 분석하시든 저랑 같이 그죠?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마디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아노미가 나 불렀어요? 네. 아노미 이론은 또 근데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일단 아노미 이론의 어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 A가 그거죠. 접두사인데 부정의 접두사를 얘기를 하죠. 그죠? norm 하면은 뭐예요? 기준, 그죠? 그래서 normal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정상적인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앞에 abnormal 하면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anomie, 그죠? norm 자체가 기준인데 거기에 A 하면 기준이 없는 상태, 규범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일탈이 왜 일어나? 라고 했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학자가 에밀 듀르케임이랑 로버트 머튼이라는 두 사회학자입니다. 일단 듀르케임이 조금 더 어르신이고요. 한참 어르신이고. 일단 듀르케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죠? 시대는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A 사회에서 B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따라가는 규범 같은 것들이 B 사회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삼는 거예요. 그죠? 규범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시대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그죠? 시대는 급변하지만 규범은 그에 비해서 지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무규범 현상을 듀르케임은 어노미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응? 이해를 못했어. 뭔 말이야 이게? 그런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다 뭐 이런 시대의 얘기를 하지만 그에 맞는 규범이 제대로 신속하게 정립이 안 되는 것들이 아노미의 사례겠죠.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 관련 법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다든지 인공지능을 이제 어린 아이들, 그죠? 유소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다양한 어떤 범죄들이 생겨날 수 있죠. 페이스 스왑 범죄 같은 것들,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것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딥페이크를 범죄화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이 시점에는 분명히 뭔가 이제 무규범 상태가 있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일탈이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듀르케임 같은 경우에는 일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범을 신속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사회가 급변하면 그에 맞는 규범을 빠르게 정립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AI 보안, AI security 이런 문제들인 거죠. 한편 이제 머튼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무규범 상태를 이제 머튼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제 조금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화적 목표는 이제 돈이겠죠.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버는 것들, 권력을 차지하는 것들도 문화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뭐 열심히 노동을 하든 아니면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내가 창업을 해서 뭔가 그죠,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영을 하든 등등등을 해야 되는 거고, 권력을 차지하려면은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든지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수단들이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괴리가 발생을 하게 되어버리면 일탈이 압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머튼의 아노미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노미 현상을 해결하려면 목표를 적절하게 이제 본인에 맞는 수준으로 변경을 한다든지요. 혹은 그 수단을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종의 복지 같은 것들인 거죠. 내가 먹고 살고 싶은데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장이라든지 뭐 자본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남들 돈을 뺏어가고 하겠지. 응? 부정하게 권력을 차지하고 싶겠지. 등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적절하게 낮춰서 변경을 하든, 목표를 최소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일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되나요? 괜찮니? 아노미에 대한 두 가지 얘기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노미 이론의 한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이론이나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요. 방금 전에 봤던 얘기들은 모두 다 그죠, 사회 구조적인 변화, 거시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탈이거든요. 근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낙인 이론이라든지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일탈 행동을 사회 구조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낙인 차별적 교제 이론 마저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